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4장 진폭 변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학습할 내용입니다. DSB, SC, DSB, TC, SSB, VSB는 AM 변조 방식입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용 라디오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조 방식은 DSB, TC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상세하게 다룰 내용들입니다. 변조란 무엇인가? 변조에 관해서 간략하게 정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변조 모듈레이션은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를 반송파, 다시 말하면 무선 전파 또는 전자기파에 실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신호를 통신 채널, 즉 전송 매체에 적합하도록 변화시키는 과정을 변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주파수 범위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 쪽으로 스펙트럼을 이동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과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밴드 모듈레이션은 디지털 데이터의 전송에 사용되는 변조 방식입니다. 신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주파수 범위를 높은 주파수 대역 쪽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은 신호가 원래 가지고 있는 주파수 범위보다 더 높은 주파수 쪽으로 스펙트럼을 이동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은 밴드패스 모듈레이션입니다. 즉 전송하고자 하는 신호가 전파, 전자기파, 반송파의 높은 주파수 대역 쪽으로 이동하는 변조 방식인 것입니다. 변조의 필요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레이션, 변조는 통신에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말하는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했다고 해서 멀리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음성 신호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즉 전자기파에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반송파에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반송파에 태우는 과정, 그것이 바로 변조인 것입니다. 변조는 통신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테나의 크기 측면에서 변조의 필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나는 그 효율이 반파장, 그 길이가 반파장일 때 가장 높은 것입니다. 물론 안테나 공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신호가 포함된 주파수에 반파장일 때, 안테나의 길이가 반파장일 때 효율이 가장 높다라는 것입니다. 음성 신호를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음성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으로, 즉 기저대역으로 전송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은 가청 주파수 대역 20Hz에서 20kHz입니다. 그 구간에 포함되는 3kHz 성분을 대상으로 해서 안테나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테나의 길이는 반파장일 때, 즉 2분의 라무다일 때 그 안테나의 효율이 가장 높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L은 2분의 라무다로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무다 웨이브랭스 파장은 F분의 C, C는 빛의 속도입니다. 계산하면 2 곱하기 3.1Hz 분의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세크, 계산하면 약 50km 정도의 길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 길이를 갖는 안테나를 우리가 설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설계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3kHz 성분을 변조에 의해서 높은 주파수 대역, 즉 3GHz대로 이동시켰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완전한 이론적인 가정입니다. 실제 가정은 아닙니다. L은 2분의 라무다 반파장 안테나를 설계하는 경우 라무다는 F분의 C, 2F분의 C 계산하면 5cm면 되는 것입니다. 안테나의 길이가 50km에서 5cm로 짧아졌습니다. 신호를 낮은 주파수 성분에서 높은 주파수 성분으로 변환함으로써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변조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엔 변조의 필요성을
다중화, 멀티플렉싱 또는 멀티플 액세스 동일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볼 내용입니다. 멀티플렉싱의 개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의 지역에 여러 개의 방송국이 인가를 받아서 방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방송국에서 사용되는 신호의 주파수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 지역 내에서 여러 개의 신호가 다 혼합돼서, 즉 혼선이 돼서 우리는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멀티플렉싱, 즉 다중화 기술을 이용해서, 다중화 기술을 이용한다는 것은 변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 방송국에 서로 다른 주파수를 할당해 주는 겁니다. KBS, MBC, YTN 등의 반송파 주파수를 할당할 때 서로 다른 주파수로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방송국에서 자기에게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보내고자 하는 전송신호를 태워서 보내면 우리 수신단 측에서는 내가 원하는 방송국 주파수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방송국에 전자기파의 주파수를 할당하고 각각의 방송국에서는 그 주파수의 전자기파에 자신들이 보내고자 하는 전송신호를 태워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의 지역 내에서 여러 개의 방송국이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멀티플렉싱 또는 멀티플 액세스를 위해서는 변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 멀티플렉싱 또는 멀티플 액세스 방식에서 우리는 아날로그 통신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AM은 아날로그 통신입니다. 아날로그 통신에서 사용되는 멀티플렉싱 기술은 FDM,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주파수를 디비전, 나누어서 각 방송국에 서로 다른 주파수를 나누어서 할당함으로 인해서 멀티플렉싱, 여러 개의 신호를 한 번에 묶어서 보낼 수 있는 기술.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FDM이 사용되고 디지털 통신에서는 TDM, Time Division Multiplexing, 시간을 나누어서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FDM이 사용되고 디지털 통신에서는 TDM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변조 모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조 부분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들, 그리고 간단한 수학적인 표현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먼저 모듈레이션 부분에서 반송파, 즉 캐리어 웨이브라는 용어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캐리, 운반하다,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파, 웨이브, 즉 보내고자 하는 전송 신호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파, 캐리어 웨이브, 반송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반해서 송신하는 파. 일본 사람들이 반송파라고 보통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송파 또는 그냥 캐리어 웨이브라고 해도 좋은 것입니다. 이 반송파, 즉 캐리어 웨이브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인 것입니다. 그 전자기파를 좀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일반인들은 무선 전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캐리어 웨이브, 반송파 또는 전자기파라는 표현을 앞으로 자주 사용할 것입니다. 이 반송파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는 정연파인 것입니다. 정연파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진폭과 주파수와 의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연파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폭 A와 코사인 세타 T, 코사인 다음 항은 무조건 그 디멘전, 그 단위가 각도인 것입니다. 코사인 50m, 코사인 30kg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코사인 다음에 오는 항은 항상 각도의 의미를 갖는 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도 부분을 주파수와 의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코사인 2파이 FCT, 주파수 FC입니다. 2파이 FC는 각 주파수입니다. 초당 얼마만큼의 각도가 변했느냐, FC는 초당 몇 번의 사이클이 변했느냐에 관련된 주파수 부분입니다. 플러스 파이, 의상, 그 파가 시작이 어디서부터이냐, 그 파의 위치가 어디이냐에 관련된
의상입니다. 진폭, 주파수, 의상을 가지면 우리는 전자기파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즉 반송파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반송파의 3개의 파라미터는 진폭, 주파수, 의상입니다. 우리는 반송파의 3개 파라미터 중에서 진폭, 앰플리튜드에 보내고자 하는 전송 신호를 태워 보내는 AM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 MT, 메시지 신호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전송 신호를 MT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변조된 신호, MT가 반송파에 태워진 경우 변조된 신호를 SMT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 MT를 변조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전자기파, 캐리어 웨이브, 반송파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반송파에 MT를 태워서 변조된 신호 SMT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론 반송파는 한 번 더 전자기파입니다. 무선 전파입니다. 정연파로 표현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진폭과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파이 주파수와 의상으로 특정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변조의 종류에 관해서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변조를 크게 분류한다면 진폭 변조, Amplitude Modulation, 각 변조, 다시 말하면 각 변조에는 주파수 변조, FM, Frequency Modulation과 의상 변조, Phase Modulation이 있는 것입니다. 변조라는 것은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전자기파, 즉 캐리어 웨이브, 반송파에 태워보내는 것입니다. 전자기파는 정연파인 것입니다. 정연파는 진폭, 주파수, 의상으로 그 파라메타가 3가지입니다. 따라서 전자기파의 진폭에 태워보낼 것이냐, 아니면 전자기파의 주파수에 태워보낼 것이냐, 다시 말하면 주파수의 전자기파의 의상에 태워보낼 것이냐에 따라서 AM과 FM과 PM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프리퀀시와 의상은 코사인 항입니다. 코사인 다음 항에 포함되는 파라메타입니다. 따라서 각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FM과 PM을 묶어서 각을 변화시킨다 라는 측면에서 각 변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폭 변조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반송파의 진폭에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신호를 포함시키는 변조 방식, 반송파의 진폭에 메시지 신호를 태우는 방식, 실는 방식, 포함시키는 방식,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반송파의 진폭이, 캐리어 웨이브의 진폭이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신호의 파형에 따라서 변화하는 변조 방식을 진폭 변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폭 변조란 반송파의 진폭이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변화하게 하는 변조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진폭 변조 방식은 그 방식의 단순한 차이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DSB, SC, DSB, TC, SSB, VSB 각각에 관해서 우리가 앞으로 상세하게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현재 상용 라디오 방송에서 사용되는 AM 진폭 변조 방식은 TSB, DSB, TC입니다. 다음은 AM 변조에서 사용되는 용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신호, 즉 기저대역 신호, 높은 주파수 쪽으로 스펙트럼이 이동하지 않은 신호, 기저대역 신호, 보내고자 하는 전송 신호, 메시지 신호는 우리가 앞으로 MT로 표시할 것입니다. 다음 반송파 신호, 메시지 신호를 나르는 역할을 하는 전자기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SCT, 캐리어 웨이브의 첫자 C자를 땄습니다. SCT는 반송파의 진폭 AC, 그 다음에 반송파의 각도 부분은 다시 반송파의 주파수와 의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Modulated Signal, SMT, Modulated, 변조된 시그널,
AC 코사인 세타 t에서 이 반송파의 캐리어 웨이브의 진폭 부분에 보내고자 하는 신호 MT를 삽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송파의 진폭 부분이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MT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변조된 신호는 진폭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보내고자 하는 신호 MT에 비례해서 물론 다음 챕터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주파수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위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수식은 DSB-SC에 관련된 수식입니다. 물론 DSB-TC에서는 진폭 부분이 약간 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M 변조 방식 중에서도 먼저 DSB-SC 방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B-SC는 더블 사이드밴드 서프레스트 캐리어 방식입니다. 더블 사이드밴드 양측파대 더블 양 사이드밴드 측파대 서프레스트 캐리어 반송파를 서프레스트 억눌렀다 억압하는 방식의 진폭 변조인 것입니다. 더블 사이드밴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적 유도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퍼 사이드밴드 즉 상측파대와 로워 사이드밴드 하측파대 두 개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어퍼 사이드밴드와 로워 사이드밴드 두 개 모두 전송하는 경우 서프레스트 캐리어라는 의미는 반송파 그 자체를 별도로 딸려보내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용어 자체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음 부분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더블 사이드밴드, 왜 서프레스트 캐리어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DSB-SC에 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조된 신호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조된 신호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송파의 진폭을 1로 가정할 것입니다. 의상은 0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반송파에서 이 의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 상수인 것입니다. t에 따라서 변하지도 않습니다. 반송파의 진폭을 보내고자 하는 신호에 비례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MT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플러스 파이를 계속 수학적으로 끌고 다니는 것은 불편할 뿐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파이를 0으로 놓으면 이 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SCT는 앞으로 AC 코사인 2파이 FCT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상은 0도인 것입니다. 의상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SMT는 변조된 신호는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MT에 SCT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러면 MT 코사인 2파이 FCT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플러스 파이를 표현해도 좋은데 굳이 표현한다고 해서 특별한 건 없다는 의미입니다. MT 코사인 2파이 FCT DSB-SC 변조된 신호의 시간 영역에서의 표현 SMT는 MT 코사인 2파이 FCT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DSB-SC 변조된 신호의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SMT를 후리에 변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SMT를 후리에 변환하면 SMF, 즉 주파수 영역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SMT는 MT 코사인 2파이 FCT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만 보면 바로 스펙트럼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MT 코사인 2파이 FCT, 코사인 2파이 FCT를 오일러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엑스포넨셜 J 2파이 FCT 플러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CT로 변환하면 프리퀀시 시프팅 시어럼을 적용한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쉽게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 MT를 후리에 변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MF입니다. MF를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프리퀀시 시프팅 시어럼 엑스포넨셜 J 2파이 FCT가 MT에 곱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MF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CT가 있기 때문에 MF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시킨 것. 그 크기는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어떤 신호에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준 것에 후리의 변화는 크기는 반으로 줄고 그 스펙트럼을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시킨 경우입니다. DSB-TC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수학적인 표현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CT 캐리어 웨이브는 AC 코사인 2파이 FCT입니다. DSB-SC에서와 달리 SMT는 AC의 MT를 더하는 형태로 진폭을 변화시키는 경우입니다. DSB-SC에서는 AC를 1로 놓고 바로 MT를 진폭 부분에 삽입했습니다. 그러나 DSB-TC 방식에서는 AC를 그대로 놓고 AC에 MT를 더하는 것입니다. 진폭에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더해서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변조하는 방식입니다. 수학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개해보면 AC 코사인 2파이 FCT, AC 코사인 2파이 FCT, MT 코사인 2파이 FCT. 이 MT 코사인 2파이 FCT는 DSB-SC 신호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DSB-TC 신호는 DSB-SC 신호에 AC 코사인 2파이 FCT를 더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AC 코사인 2파이 FCT는 반송파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DSB-SC 신호에 반송파 그 자체가 하나 더 따라간다 라는 의미에서 DSB-SC Suppressed Carrier가 아니라 TC 캐리어가 하나 그대로 따라간다. Transmitted Carrier DSB-TC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DSB-SC와 TC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DSB-TC에 관해서는 다음 지속적으로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DSB-SC 변조 과정에 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 신호 MT가 있습니다. DSB-SC 변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캐리어 웨이브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코사인 2파이 FCT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에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주면 그것이 곧 변조된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변조된 신호 SMT를 우리가 물리적 의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코사인 2파이 FCT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1인 경우입니다. 코사인 2파이 FCT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SMT는 코사인 2파이 FCT가 1일 때 MT가 되는 것입니다. 코사인 2파이 FC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MT가 되는 것입니다. MT에서 마이너스 MT까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 MT를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MT의 후리에 변한 스펙트럼은 이러한 형태로 문제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주파수 축에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입니다. 이 경우에 이 스펙트럼은 진폭 스펙트럼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후리에 트랜스폼에서 살펴봤듯이 진폭 스펙트럼은 항상 우대칭이다. 그래서 우대칭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신호의 대역폭은 양의 주파수 범위, 밴드 입수는 B가 되는 것입니다. B. 이러한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가정을 한 것입니다. 변조된 신호, 시간 영역에서 변조된 신호를 파형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MT를 그리고 다시 또 MT에서 마이너스 MT까지 변한다는 것입니다. 파형이 뒤집힌 것 마이너스 MT를 그린 다음에 이 사이에서 주파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파수는 항상 FC입니다. 진폭만 변하는 것입니다. 의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 파형이 결국은 시간 영역에서 DSB-SC 변조된 파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파형을 후리에 변환한 결과는 원래 변조하기 전에 신호 MT를 후리에 변환한 것을 프리퀀시 시프팅 시어럼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물론 크기는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펙트럼이 크기는 2분의 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분의 제로 주파수에서의 값이 M0라고 한다면 크기가 반으로 줄기 때문에 이 값은 2분의 M0가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크기는 반으로 줄고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펙트럼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밴드 입시는 양의 주파수 범위, 원래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대역폭은 B였는데 변조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 전체가 높은 주파수 방향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대역폭은 2배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2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2배로 역시 음의 주파수 범위도 2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중간선을 그리고 중간선의 윗부분 더 높은 주파수 성분, 밑에 부분은 더 낮은 주파수 성분입니다. 주파수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높은 주파수 성분에 관련된 밴드다. 그래서 upper side band, 상측파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lower side band, 하측파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GSB에서 더블 사이드 밴드, 양측파대라는 의미는 상측파대와 하측파대가 동시에 전송된다는 의미에서 DSB라는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마이너스 부분에서의 스펙트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 대칭인데 이쪽 부분이 낮은 주파수 범위입니다. 제로 쪽에 가까울수록 low side band, 하측파대, 상측파대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하측파대와 상측파대 두 개가 동시에 전송되기 때문에 이러한 통신 방식은 더블 사이드 밴드라고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DSB, SC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 MT를 싱크 펑션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가 주어졌을 때 DSB, SC 변조를 가정해서 그 변조된 신호의 파형과 스펙트럼을 구하고 그림으로 그려라. 또 대역폭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때 반성파의 주파수는 100Hz로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제 4의 1에 관련된 해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SB, SC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MT가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MT 보내고자 하는 신호입니다. 메시지 신호. 파이 t분의 sin 2파이 t로 주어졌습니다. 파이 t분의 sin 2파이 t. 싱크 펑션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2만 있다면 2파이 t분의 sin 2파이 t. 싱크 펑션인 것입니다. 파이 t분의 sin 파이 t. 2파이 t분의 sin 2파이 t. 싱크 펑션입니다. 따라서 2를 분모에 하나 더 써주고 분자에 2를 쓰면 역시 이코로는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파이 t분의 sin 2파이 t 싱크 펑션인 것입니다. 2 싱크 2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싱크 펑션을 다시 표현하면 a 타워 싱크 타워 t로 표현했는데 a가 1인 경우입니다. a가 1이고 타워는 2인 경우입니다. A가 1, 타워가 2이면 2 동일한 것입니다. 싱크 타워 T 2T입니다. 2T 동일한 수식입니다. A와 타워를 이용해서 우리가 싱크 펑션을 다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싱크 펑션을 후리에 변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이트 펑션, 구형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구형파를 후리에 변환하면 싱크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후리에 트랜스폼 프로퍼티에서 듀얼리티 즉 쌍대성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싱크를 후리에 변환하면 구형파, 구형파를 후리에 변환하면 싱크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싱크 펑션을 후리에 변환하면 구형파가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MF는 MT를 후리에 변환한 것은 MF인데 싱크를 후리에 변환한 것은 구형파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폭이 타워가 2이고 구형파의 폭이 2이고
크기 A가 1인 경우입니다. 싱크를 후리에 변환하면 구형파, 구형파를 후리에 변환하면 싱크. 듀얼리티에 의해서 우리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변조된 신호, DSB-SC 방식으로 변조된 신호, SMT의 수학적인 표현, SMT는 보내고자 하는 신호, eSync ET, eSync ET, MT 곱하기 코사인 E파이 FCT. 문제에서 FC가 100Hz로 주어진 경우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E파이 FC, FC에 100을 대입하면 200파이t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 영역에서의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DSB-SC 변조한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SMT 변조된 신호의 수학적인 표현. 이거를 파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Sync ET, 코사인 200파이t, 코사인 200파이t, 코사인 세타, 세타라고 봐도 좋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이겠습니까? 플러스 1인 것입니다. 그럼 최소값은 얼마이겠습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1. 코사인은 항상 삼각함수 사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변하는 것입니다. 최대값이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런데 이게 플러스 1인 경우는 eSync ET, 이 파형 그대로입니다. 1 곱하기 eSync ET.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이 파형이 뒤집힌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파형에서, 이 수학적인 표현에서 최대값은 싱크를 그대로 그리면 됩니다. 싱크 그대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 뒤집힌 파형 또 그렸습니다. 뒤집힌 파형 그렸습니다. 이 사이에서 초당 100Hz로 진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당 100Hz로 진동하고 있는 것을 그리면 이것이 바로 DSB-SC 변조된 파형인 것입니다. DSB-SC 변조된 파의 수학적 표현, 웨이브폼, 우리가 두 가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DSB-SC 변조된 신호를 보면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모양에 따라서 진폭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조된 파형에. 이 변조된 파형의 스펙트럼, 후리에 변환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T의 후리에 변환, SMF는 크기는 반으로 줄고, 싱크를 후리에 변환하면 구형파니까 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파이, 플러스 방향으로 100Hz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100Hz만큼 이동하는 것입니다. MF,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MT의 후리에 변환이 MF가 파이 2분의 F입니다. 따라서 변조된 파형의 스펙트럼은 크기는 반으로 줄고 MT 그 자체를 후리에 변환한 것 2분의 F를 플러스 방향으로 100만큼 2분의 1 크기는 반으로 줄고 파이 2분의 F, MT를 후리에 변환한 것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100만큼 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펙트럼을 그림으로 그리면 크기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크기는 1이었는데 크기가 반으로 줄고 이 스펙트럼이 플러스 방향으로 100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100만큼 이동한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변조된 파형의 스펙트럼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SMF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시 표현하면 2분의 1, MF, 이 자체를 그냥 MF라고 표현하겠습니다. MF를 플러스 방향으로 100만큼, MF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100만큼 이동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하면 스펙트럼의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스펙트럼 MF는 밴드 입스가 얼마입니까? 양의 주파수 범위가 1인 것입니다. 1. 음의 주파수 범위도 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파수가 음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주파수가 제일 작은 것은 F가 0일 때입니다. 변하지 않을 때, 일정한 상수값을 가질 때. 이게 직류값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5Hz, 마이너스 3Hz, 마이너스 Hz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수학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리의 변환식을 유도할 때 복소 지수함수 exponential j 2파이 ft 또는 exponential 마이너스 j 2파이 ft를 사용했습니다. 복소 지수함수가 원래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간단한 표현을 위해서 우리가 복소수를 이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철학, 알수업 철학, SIF 철학인데요. 역시 마이너스 주파수는 수학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파수 대역은 양의 주파수 범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양의 주파수 범위가 1인데 변조된 신호, DSB, SC 변조된 신호에 양의 주파수 범위는 2배로 늘어가는 것입니다. 높은 주파수 쪽으로 이 전체가 이동하면서 밴드 입스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를 DSB, SC 변조할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synct를, sync 함수를 변조하면 MT 보내고자 하는 신호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FC가 100으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변조된 신호 SMT는 MT 곱하기 코사인 200파이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학적인 표현을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200파이T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플러스 1입니다. 최소값은 코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1인 경우 그대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경우, 파형이 뒤집힌 경우입니다. 이렇게 뒤집힌 경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초당 100Hz만큼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조된 신호의 파형도 시간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타임축입니다. 시간 영역에서 그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파형이 공간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하는 신호는 시간 영역의 신호지만 각각의 신호의 스펙트럼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MT의 후리의 변환, 구형파가 되는 것입니다. sync의 후리의 변환은 구형파, 구형파의 후리의 변환은 sync, 대칭성에 의해서 이 구형파가 변조됨으로 인해서 그 스펙트럼은 변조된 신호의 스펙트럼은 변조하지 않은 스펙트럼에서 변조하지 않은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스펙트럼에서 크기는 2분의 1로 줄고 그 다음에 이 스펙트럼이 높은 주파수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100Hz만큼 FC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100Hz만큼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적 주어진 신호가 주어지면 주어진 신호의 후리에 변환하는 것, 또 주어진 신호를 DSB, SC 변조한 것, DSB, SC 변조된 파형을 그리는 것, 또 DSB, SC 변조된 파형의 스펙트럼을 구하는 것, 그 스펙트럼을 그리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DSB, SC 복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디모듈레이션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수신된 DSB, SC 변조된 파형으로부터 메시지 신호 MT를 추출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복조 또는 디텍션, 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헤런트 디텍션, 즉 동기 검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단 부분입니다. DSB, SC 변조된 파형이 도착하였습니다. 이 도착한 파형으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MT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MT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MT를 구하기 위해서 로컬 오실레이터 수신기 쪽에 포함된 발진기에서 반송파의 주파수와 의상이 동일한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코사인 2파이 FC 동일해야 됩니다. 의상이 0도입니다. 0도 동일해야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주파수와 의상이 똑같은 신호를 곱해준다는 측면에서 이 신호와 이 신호는 코헤런트, 일관성이 있다, 조화된다, 조화스럽다, 동기가 맞는다 라는 측면에서
동기건파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준 다음에 그 YT가 나오면 그 YT에 로우 패스 필터, 저주파 성분만 통과시키는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2분의 MT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MT가 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호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신호에 상수가 곱해진다고 해서 그 파형은 왜곡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폭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는 우리가 도착한 DSB, SC 변조된 신호 SMT입니다. SMT에 코사인 2파이 FCT, SMT에 포함된 반송파와 동일한 주파수, 동일한 의상을 갖는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MT 코사인 2파이 FCT, 코사인 2파이 FCT이기 때문에 MT 코사인 제곱 2파이 FCT가 되는 것입니다. 이백악의 공식을 적용하면 2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에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그래서 2분의 1에 MT에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2파이 FCT니까 4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코사인 4파이 FCT. 여기서 이 신호의 주파수 성분 MT 코사인 4파이 FCT의 주파수 성분은 얼마입니까? EFC입니다. EFC 굉장히 높은 주파수 성분입니다. 2분의 1 MT는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 저주파 성분입니다. 따라서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고주파 성분은 다 제거되고 저주파 성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파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조된 신호입니다. 송신단에서 변조한 신호 DSB, SC 방식으로 변조한 신호 MT 코사인 2파이 FCT, 코사인 2파이 FCT의 최대값은 1, 1을 MT에 곱하면 그대로입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MT에 곱하면 마이너스 MT, 마이너스 MT. 주파수 FC로 진동하는 파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신호가 수신단에 도착하면 이 신호에 다시 코사인 2파이 FCT가 곱해져서 MT 코사인 제곱 2파이 FCT가 되는 것입니다. 이 파형을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학적인 표현으로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물리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학적인 표현이 나오면 이 표현의 물리적 의미는 무엇인지 파형으로 그릴 수만 있다면 가장 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코사인 제곱 2파이 FCT는 2분의 1에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인데 여기서 코사인 2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최대값이 플러스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 경우에 1입니다. 1. MT에 1이 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분의 1에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에서 코사인 2세타가 마이너스 1이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 0이 되는 것입니다. 0. 그래서 MT가 변하는데 플러스 1인 경우 MT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0까지 진동하는 파형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다가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 신호의 평균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평균이 2분의 MT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파형으로 우리가 이 부분, 복조 과정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동기건파하는 블록 다이어그램, 수학적인 증명, 또 그림을 통한 물리적 의미의 해석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DSB, SC 복조 과정을 주파수 영역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단에 도착한 신호는 SMT입니다. DSB, SC 변조된 신호가 도착하면 이로부터 우리가 MT를 얻어내기 위해서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YT, 즉 DSB, SC 변조된 신호에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준 것의 스펙트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T 코사인 2파이 FCT의 후리의 변화는 YF가 되는 것입니다. SMT의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줬다는 것은 프리퀀시 시프팅 시어럼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SMT를 후리에 변환한 것, 즉 SMF를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시키고 크기는 반으로 줄이면 되는 것입니다.
크기는 2분의 1로 줄이고 SMF를 코사인 2파이 FCT가 곱해지기 전의 신호 SMF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SMF를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시프트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SMT를 후리에 변환한 SMF, SMT는 변조된 신호 DSB, SC 변조 신호입니다. MT 코사인 2파이 FCT입니다. 따라서 MT를 후리에 변환한 것 MF라고 한다면 MF가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MF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물론 크기는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SMF에서 우리가 SMF 플러스 FC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F 대신에 F 플러스 FC만 대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F 대신에 F 플러스 FC, F 대신에 F 플러스 FC 대입하면 항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항은 SMF-FC를 구하는 것입니다. SMF에서 F 대신에 F-FC 대입하고 F 대신에 F-FC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러한 세 개의 항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분의 1 MF, MF는 보내고자 하는 신호 MT의 후리에 변환인 것입니다. 크기는 반으로 줄어든 것. 또 MF, 보내고자 하는 신호 MT의 후리에 변환한 스펙트럼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EFC만큼 이동한 것. 크기는 4분의 1로 줄어든 것. 역시 플러스 방향으로 EFC만큼 이동했는데 크기는 4분의 1로 줄어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2분의 1 MF,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스펙트럼을 반으로 줄여서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큰 것을 반으로 줄여서 그렸습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의 스펙트럼 4분의 1 MF 플러스 EFC 2분의 1 MF이니까 이 부분이 다시 또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4분의 1로 다시 반으로 줄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반으로 다시 줄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EFC만큼 이동한 스펙트럼이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플러스 방향으로 EFC만큼 크기는 다시 반, 2분의 1 MF가 다시 반으로 줄면서 플러스 방향으로 EFC만큼 이동한 것입니다. 변조된 신호가 수신단에 도착했을 경우에 우리가 동기 건파를 목표로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준 신호의 스펙트럼의 모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MF입니다. MF 이러한 MF 이런 파형을 얻으면 되는데 로우패스 필터를 적용하면 제로 주파수 부분의 주파수 성분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 차단, 컷오프 시키는 것입니다. 로우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우리가 2분의 1의 MF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우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이 두 개의 항은 높은 주파수 성분 두 개의 스펙트럼 부분은 0이 되고 2분의 1 MF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스펙트럼에서 제로 주파수 부분에 낮은 주파수 성분만 통과시키는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하면 우리가 송신단에서 보낸 MT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헤런트 디텍션, 즉 동기 건파에서의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건파라는 것은 수신된 신호, 즉 SMT, DSB, SC 변조된 신호, SMT, MT 코사인 2파이 FCT에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송신단에서 사용했던 반송파와 주파수와 의상이 동일한 것을 로컬 오실레이터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신단의 로컬 오실레이터에서 송신단에서 썼던 반송파와 주파수와 의상이 동일한 신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주파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기고 의상에서도 약간의 오차가 생긴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동일한 주파수와 의상을 갖는 그러한 신호를 만들어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오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수신단에서 동기 건파를 할 경우 YT는 수신된 신호 DSB, SC 신호에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파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델타 F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의상에서도 델타 세타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SMT의 코사인 2파이 FC 플러스 델타 FT 플러스 델타 S 세타를 곱해주면 SMT는 MT 코사인 2파이 FCT입니다. 코사인 2파이 FC 플러스 델타 FT 플러스 델타가 되는 것입니다. 코스 A, 코스 B 삼각함수 공식 코스 A, 코스 B에서 코스 A, 코스 B는 2분의 1에 코스 A-B, 코스 A 플러스 B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각함수를 전개하면 2분의 1은 앞으로 빠져나왔습니다. 2분의 1 MT 코스 A, 코스 A를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코스 A 마이너스 코스 B 하면 2파이 FCT, 2파이 FCT 없어지고 2파이 델타 FT, 델타 세타만 남는 것입니다. 코사인 2파이 델타 FT 플러스 델타 세타 플러스 2분의 1의 MT에 코스 A, 코스 플러스 B, 코스 B에서 코스 A 플러스 B 2파이 FCT, 2파이 FCT니까 4파이 FCT 또 델타 2파이 델타 FT, 2파이 델타 FT, 델타 세타 A와 B를 더한 항들 여기다가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YT 신호에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이 신호는 주파수 성분이 얼마짜리입니까? 델타 F입니다. 주파수가. 이 신호는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2FC 플러스 델타 F입니다. 굉장히 높은 주파수 성분입니다. 반성파의 주파수의 2배 정도 되는 것. 델타 F는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오차, 주파수의 오차가 크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풀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델타 F는 굉장히 작은 부분.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첫 번째 항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항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주파수 오차가 없고 델타 F는 0이고 델타 세타만 있다고 한다면 의상 오차만 있었다고 한다면 델타 F가 0이기 때문에 코사인 델타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2분의 1 MT 코사인 델타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의상 오차만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코사인 델타 세타 값 상수입니다. 의상차만큼의 값만큼 MT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MT의 상수 곱하기 상수 해도 MT의 파형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MT가 다소 작아진다고 하면 증폭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의상 오차는 없고 주파수 오차가 있을 때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코헤런트 디텍션, 즉 동기 검파에서의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 오차가 있으면 출력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의상차 델타 세타가 90도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90도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러한 신호를 로컬 오실레이터에서 발생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90도라면 이론적으로 코사인 델타 세타이기 때문에 앞 슬라이드에서 코사인 90도는 0이 되는 것입니다. MT에 0을 곱해주면 출력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의상차가 만약에 90도 정도 차이 난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신호가 전혀 수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의상 오차 즉 델타 세타는 없고 델타 F만 있을 경우 앞에 수식에서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킨 YT에서 델타 세타에 관련된 항을 없애버리고 델타 F에 관련된 항만을 쓰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분의 1 MT 코사인 2파이 델타 FT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 MT, 2분의 1 MT인데 코사인 항이 더 곱해졌는데 여기서는 이 코사인 항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델타 F는 굉장히 낮은 주파수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코사인 함수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바뀐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1은 2분의 1 MT입니다. 플러스 1에서 점점 작아지면 소리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점점 커지면
소리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데 그 속도는 델타 F의 속도로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델타 F는 굉장히 낮은 주파수입니다. 따라서 소리가 천천히 커졌다가 줄었다가 다시 커졌다가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델타 F의 주파수로 음의 크기, 음량을, 볼륨을 조절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 동기건파에서의 단점인 것입니다. 현재 상용 라디오에서는 동기건파 방식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DSB, TC 방식에서 다시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 변조기의 구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변조기, 즉 모듈레이터 회로를 과연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스위칭 모듈레이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칭을 이용한 변조기 구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DSB, SC 변조를 한다는 것은 기저대역 신호, 즉 주어진 신호 MT에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줘서 스펙트럼을 높은 주파수 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변조기의 역할은 주파수를 높은 쪽으로, 주파수가 높은 쪽으로 스펙트럼을 이동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꼭 우리가 코사인 2파이 FCT, 즉 정연파만을 곱해서 스펙트럼을 이동시키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정연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주파수만 동일하면 FC 주파수만 동일한 어떤 다른 우리 임의의 주기 함수를 곱해도 스펙트럼은 역시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시킬 수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칭 모듈레이터의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 MT입니다. MT에 XT를 곱해주는데 보통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해주면 DSB, SC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XT, 즉 코사인 2파이 FCT 대신에 주파수는 FC 동일한 구형파를 곱해주는 경우입니다. 즉 MT에 XT라는 구형파를 곱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구형파를 곱해준다는 얘기는 1입니다. 0입니다. 1일 때는 MT에 1이 곱해주니까 신호가 빠져나가는 경우입니다. 0을 곱해주면 신호가 차단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스위칭 방식으로 신호를 보냈다, 안 보냈다, 보냈다, 차단했다, 전송, 차단 방식으로 DSB, SC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형파를 곱해주는 것을 전자소자로 구현한다고 한다면 스위칭 소자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치가 붙으면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스위치가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신호 MT는 동일한 지점에서 동일한 지점까지 걸리는 신호 MT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쇼트시키면 신호는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위치 하나로 스위칭 모듈레이터, 즉 변조기를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스위칭 모듈레이터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스위칭을 하는데 정연파를 이용해서 스위칭하는 경우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 MT입니다. MT에 스펙트럼을 나타냈습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에 정연파 스위칭하는 것입니다. 플러스 1을 곱해주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스위칭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에 우리가 정연파 신호를 곱해주면 그때 그 신호의 스펙트럼은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물론 크기는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높은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정연파를 곱해서 출력 스펙트럼을 높은 주파수 쪽으로 이동시킨 경우입니다. 스위칭 모듈레이터인데 이번에는 정연파가 아니라
구형파를 이용해서 스위칭 모듈레이터를 구현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보내고자 하는 신호 MT에 우리는 구형파를 이용해서 스위칭을 할 것입니다. 정연파를 곱해주는 경우가 아니라 보내고자 하는 신호에 구형파를 곱해주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컨볼루션 시어럼을 살펴보면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에서의 곱과 같다. 시간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에서 곱하기로 바뀐다. 근데 역시 컨볼루션의 경우에도 대칭성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시간 영역에서의 곱하기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 MT에 구형파를 곱해준다는 것은 주파수 영역에서 보면 스펙트럼으로 보면 각각을 후리에 변환한 것을 컨볼루션한 결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의 펄스, 즉 1, 0이 반복되는 펄스를 곱해주는 경우 이 신호를 후리에 변환한 것과 구형파를 후리에 변환한 것은 당연히 싱크 펑션입니다. MT와 보내고자 하는 신호 후리에 변환한 것과 이 신호를 후리에 변환한 싱크 펑션과 컨볼루션한 경우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주기적인 함수를 우리가 후리에 변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후리의 급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은 제로 주파수 성분, 기본파 FC 성분, EFC 성분, 3FC 성분, 4FC 성분, 주기적인 함수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은 디스크리트하게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로 주파수 성분 존재할 것이며 또 FC 성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FC 성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내고자 하는 신호 스펙트럼 MF와 이러한 싱크 펑션, 주파수 영역에서의 싱크 펑션, 이산적인 싱크 펑션 컨볼루션 하면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에서 우리가 이 부분 마이너스 FC 부분에 있는 스펙트럼과 플러스 FC 부분에 있는 스펙트럼만 우리가 얻어내고 이 부분을 0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결국은 보내고자 하는 신호 MT를 변조한 신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스펙트럼이 플러스 방향으로 FC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FC만큼 이동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남겨두고 제로 주파수 부근의 스펙트럼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필터를 통과시키면 되겠습니까? 밴드패스 필터 통과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특정 대역의 주파수 성분만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필터를 1, 0입니다. 0을 곱해주고 1 곱해주는 것. 밴드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우리가 DSB, SC 변조된 신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성 펄스, 즉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반복되는 구형파를 곱해주는 경우에 그 경우에 이 신호의 스펙트럼은 제로 주파수 성분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호의 평균값은 0이기 때문에 그 신호의 직류 주파수 성분은 그 신호의 평균값과 같다. 제로 주파수 성분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FC 플러스 FC만 이 경우에도 밴드패스 필터로 끄집어내면 우리가 DSB, SC 변조된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칭 모듈레이터 다시 앞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정연파 대신에 구형파 펄스열을 사용해서 DSB, SC 신호를 구현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보내고자 하는 신호에 구형파를 곱해서 우리가 DSB, SC 신호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구형파를 곱한다는 것은 결국은 스위칭을 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스위치를 이용하면 결국은 MT에 구형파를 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에 구형파를 곱한 결과를 얻으면 필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FC 부근의 스펙트럼만 추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저대역 신호,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입니다. 여기에다가 구형파를 곱해준다는 것. 이런 과정, 구형파를 곱해준다는 것은 신호를 보냈다, 안 보냈다, 보냈다, 안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형파를 곱해주는, 구형파는 게이트 펑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곱하는 과정을 게이트 회로로 구현한 변조기를 초포 변조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초퍼, 초핑, 여러분들 해로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초핑은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신호를 보냈다가 잘라버립니다. 안 보냈다가 안 보냈다가 잘라버립니다. 스위치로서. 따라서 이러한 변조기를 일명 스위칭 모듈레이터를 일명 초포 변조기라고 하고도 있습니다. 변조기, 즉 스위칭 모듈레이터, 다시 말해서 초포 변조기를 회로로 구성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변조기를 일명 스위칭 모듈레이터 또는 초포 변조기 또는 스위치를 이 회로에서는 다이오드, 반도체 소자인 다이오드로 스위치를 우리가 구현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다이오드 4개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한 경우를 우리는 일명 여러분들이 회로 이런 시간에 좀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릿지 회로라고 합니다. 브릿지 다리 회로. 서로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다리를 놔서 연결했다 라는 의미에서 브릿지 회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브릿지 방식으로 연결한 변조기다. 다이오드 브릿지 변조기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의 스위치를 반도체 소자 다이오드, 즉 전자소자로 구현한 경우입니다. 신호가 과연 어떻게 생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가 걸려 있습니다. 인가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DSB-SC 신호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DSB-SC 신호를 발생하는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브릿지 다이오드 회로가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사인 신호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만약에 이 신호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 신호는 플러스 반주기인 경우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먼저 플러스 반주기인 경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전압을 갖는 경우. 자, 이 부분 보면 다이오드의 이 부분은 N형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 P형 영역. 다이오드의 N형 영역. N형 영역에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N형 영역에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고, 이런 다이오드 보면 이 다이오드인 경우에는 여기 P형 영역입니다. P형 영역에 P형 반도체 영역에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P형 영역에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 있다. 역바이어스가 걸린 것입니다. N형 영역에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다. 이것도 역시 역바이어스 전압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다이오드에서 역바이어스 전압이 걸린다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저항이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저항이 무한대라는 것은 선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 선이 끊어진 겁니다. 선이 끊어진 경우입니다. 이 회로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즉 플러스 반주기 동안은 MT가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이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호가 그대로 전송된 것입니다. 신호가 전송됐습니다. 다음에는 이 코사인 신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마이너스 영역, 코사인 2파이 FCT가 0,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에 이 다이오드가 과연 어떻게 바이어스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오드, 이제는 반주기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P형 영역에 플러스, P형 영역에 다이오드의 P형 영역에 플러스 순바이어스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극성이 바뀌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마이너스가 N형 영역에 마이너스가 N형 영역에 역시 순바이어스입니다. 순바이어스는 전류가 많이 흐르는 상태입니다.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것은 저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항이 없다라는 것은 선이 쇼트됐다는 것입니다. 선이 쇼트된 것입니다. 이 전압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호가 차단됐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반주기 동안 신호가 가고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 못 가고 플러스 반주기 동안 신호가 가고 마이너스 동안 못 가고 이렇게 초핑된 신호, 즉 잘려나간 신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호에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MT 코사인 2파이 FCT, 즉 DSB-SC 신호, DSB-SC 신호는 MT입니다. 마이너스 MT 뒤집은 것 안에서 FC라는 주파수 성분으로 진폭이 변화하는 파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칭 모듈레이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초퍼 변조기입니다. 스위칭 부분을 다이오드 4개로 구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브릿지 연결해라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연결한 부분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일명 링 변조기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회로에서의 신호의 전달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고자 하는 신호 MT입니다. 코사인 2파이 FCT 정연파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반주기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또 정연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반주기 동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반주기, 플러스가 걸리는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걸리는 것입니다. 플러스가 걸리기 때문에 플러스 D1은 P형 영역에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포지티브 전압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D1은 순바이어스, 스위치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플러스인데 D4는 N형 영역에 플러스가 걸려 있습니다. 역바이어스인 것입니다. 역시 플러스 영역인데 D2는 N형 부분에, N형 영역 부분에, N형 반도체 부분에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역시 역바이어스, 스위치가 끊어진 경우입니다. D1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1은 플러스가 P형 영역에 걸려 있습니다. 순바이어스, 순바이어스, 역바이어스, 역바이어스. 마이너스 전압 차원에서 동일한 부분입니다. 마이너스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D1은 N형 영역에 마이너스가 인가되었기 때문에 순바이어스, 역시 마이너스가 인가되었기 때문에 순바이어스, 마이너스가 D4인 경우에 마이너스가 P형 영역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역바이어스,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P형 영역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역바이어스. 두 개는 역바이어스 플러스 반주기 동안 이 두 개의 다이오드는 D1, D3 다이오드는 순바이어스, 선이 연결된 것입니다. 역바이어스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선이 끊어진 경우입니다. 플러스 반주기 동안 두 개의 다이오드를 제거하고 다이오드 부분을 쇼트시키면 스위치를 연결된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MT를 걸면 바로 출력으로 MT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반주기로 돌아가면, 플러스 반주기에서 마이너스 반주기로 돌아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로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D4는 N형 영역에 마이너스가 걸리니까 순바이어스, D1은 P형 영역에 마이너스 걸리니까 역바이어스, 스위치가 끊어지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로 보더라도 플러스 N형 영역에 플러스 역바이어스, 스위치 끊어진 것, 플러스 부분입니다. 플러스 역시 N형 영역에 플러스, 역바이어스, 끊어진 부분입니다. 역시 D4는 P형 영역에 플러스 바이어스, D2도 플러스 바이어스, 플러스 전압. 따라서 두 개의 다이오드 D2와 D4는 순바이어스, D3와 D5는 역바이어스, 끊어진 겁니다.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끊어져 있는 것입니다. 회로가 코일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크로스로 연결되고요. 또 역시 회로가 크로스로 가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의 회로를 그리면 이런 경우입니다. 연결돼서 플러스가 밑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 MT가 인가되면 여기서 나오는 신호는 마이너스 MT가 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반주기 동안은 MT가 그대로 통과하고,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은 이 신호에 마이너스를 취한 것, 마이너스 MT가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플러스 반주기입니다. 플러스 반주기 동안 신호가 그대로 통과되고, 마이너스 반주기 동안은 이 신호에 마이너스를 취한 것, 마이너스를 취한 부분, 마이너스 취한 게 출력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 신호에 마이너스 취한 부분. 역시 이러한 신호도 역시 초핑된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후리에 변환하면 다수의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밴드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면 플러스 FC 부근의 스펙트럼과 마이너스 FC 부근의 스펙트럼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 단자에서 나오는 신호는 MT 코사인 2파이 FCT, 즉 DSB SC 변조 방식으로 변조된 신호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FC가 된다는 것은 주파수가 초핑할 때 주파수 FC로 지금 초핑을 하고 있습니다. 링 변조기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변조기 부분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주파수 변환기 또는 믹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서, 주파수 혼합기를 사용하면 주파수 성분을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곱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믹서는 곱셈기다. 믹서, 곱셈기입니다. 하나의 신호와 또 다른 신호를 서로 곱하면 그때 나오는 출력 신호의 주파수 성분은 새로운 주파수 성분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사인 2파이 F1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2t를 계산하면 코스 A, 코스 B에서 2분의 1의 코사인 F1 플러스 F2t 성분 하나 나올 것이고 또 플러스 코사인 F1 마이너스 F2t F1 마이너스 F2t 성분이 또 하나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주파수 성분을 갖는 신호를 서로 곱하면, 즉 혼합기, 믹싱하면, 믹서를 통과시키면 F1 플러스 F2 성분, 두 신호의 주파수의 합의 성분, 또 F1 마이너스 F2, 두 신호의 차의 성분, 새로운 주파수 성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파수 성분을 얻는 것 역시 모듈레이션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일명 주파수 변환기, 프리퀀시 컨버터 또는 믹서라고 하는 것입니다.